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책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은 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읽는 책을 읽는 족족 다 기억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책을 읽고 난 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하는 사후 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평을 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독서 토론을 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어떻게 하면 서평을 잘 쓸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라, 그리고 책을 읽으면 서평을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평을 쓰고 뭐 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써보지 않아서 나 못 쓰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서평을 쓰고는 싶지만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서평이라는 게 이 개인적인 스타일에 많이 좌우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서평을 수백 편을 써 봤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어볼 만하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책을 잘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책을 잘 읽는다는 말이 꼭 책을 정독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책을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을 책상에 앉아서 읽을 필요도 없고, 모든 책을 몇 시간씩 붙들고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책이 가지고 있는 장르에 따라서, 뭐 책이 가지고 있는 또 무게에 따라서 읽는 시간과 장소, 방법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책장에 잘 넘어가지 않는 좀 어려운 책이다 하면 이런 책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책은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책장에 넘겨지지 않을 테니까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로부터요. 이 휴대폰을 책 읽을 때 옆에다 두면 자꾸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려운 책, 집중력이 필요한 책은 휴대폰을 다른 방에 갖다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책이라는 게 꼭 그렇게 어려운 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책을 안 읽는 게 문제지 쉬운 책을 읽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라면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을 테니까 한 권을 늘 휴대하고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여러분을 독서왕, 서평왕으로 만들어주죠. 그럼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밑줄을 잘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 전개상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를 꼭 잡아야죠. 이 중심 주제를 잡지 못하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책장을 다 끝까지 넘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 그 책 읽었었지 정도의 흔적만 남습니다. 특별히 아직 독서에 익숙하지 않고 서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두 가지 색깔로 밑줄 혹은 포스트잇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의 말 그대로 중심 내용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책의 메인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부분을 따라서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색깔로는 뭘 하느냐? 이 저자의 깊은 통찰이 드러나는 문장이나 아니면 내가 읽으면서 인상적으로,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분을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첫 번째 밑줄을 그은 부분만 쭉 모아도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머리에 금방 떠올릴 수가 있죠. 또 책의 인상적인 구절을 표시해 놓은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서는 나중에 책 읽고 나서 어디 가서 나 읽은 척 하기에 좋습니다. 뭐 이런 게 책 읽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인 소유의 책이라면 밑줄을 그렇게 그으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저는 밑줄 대신 포스트잇을 사용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걸로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빌린 책이라면 밑줄을 긋지 않는 게 에티켓이죠. 가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빌려온 책에다가 막 엄청나게 낙서를 해놓거나 아니면 메모나 밑줄을 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을 서평을 쓰실 때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평을 쓸 때 처음에는 출판 사항을 적어 놓죠. 책의 저자가 누구고 번역자는 누구고 출판지와 출판사와 언제 나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저자에 관련된 소개를 적어 두고요.
목차를 적고 그다음에 이제 감상평을 적습니다. 제가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거지 꼭 이런 식으로 따라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독특한 틀에 따라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책과 관련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뭐 포토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 보셔도 좋고요. 또 책과 관련된 음악을 하나 선정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써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서평이 될 겁니다.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기본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서평을 쓰면서 정리가 될 수 있죠. 다만 너무 틀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소설을 쓰는 리뷰랑 뭐 학술적인 글에 관해서 쓰는 리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틀이란 건 어디까지나 서평을 잘 쓰기 위한 구름대, 도약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폴짝 뛸 수 있다고 한다면 구름판은 치워버려도 상관이 없죠. 서평을 쉽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완벽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읽으면서 밑줄 그어두었던 내용들만 잘 모아두어도 훌륭한 서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평이라는 게 책에 관한 나의 평가인데요. 내가 인상적인 구절들을 이렇게 쫙 적어 놓으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구절 때문에 이 책이 좋았나 보다라고 일종의 자신의 평가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게 조금 아쉽다, 이제 이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서서 그 적어놨던 그 구절들이 왜 내가 인상적이었는지, 이 구절들이 왜 기억에 남는지를 간단하게 덧붙여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적어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상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저자의 독특한 생각과 표현들, 책의 주제에 관한 나의 평가들을 차분히 논리적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이때 꼭 좋은 점만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판해 보십시오. 이 비판이, 물론 좋은 비판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잘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서평을 쓸 때 꼭 줄거리나 요약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학교 과제의 영향 때문인지 서평 써보라 그러면 줄거리만 이만큼 요약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좋았다, 싫었다, 별로다, 아, 훌륭하다, 뭐 이렇게 그냥 소감 한 문장 쓰고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서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두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유익합니다.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도와주거든요. 또 나중에 그 부분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금세 그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서서 밑줄을 긋거나 표시하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인 아이디어에 표시를 해 두었다면 그 부분만 쭉 갖다 모아서 연결해서 써도 훌륭한 내용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절한 접속사 같은 것만 조금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작품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오거나 모든 사건이 나오거나 또는 모든 개념들이 여기에 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줄거리를 쓸 때는 주변적인 이야기들은 과감히 쳐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글을 쓸 때 이렇게 단번에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고 쓴 내용 중에 주변적인 내용이 있다면 쳐내려가면서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서평을 쓸 준비가 된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책을 한 권 들고서 읽고 한번 써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그냥 인상 깊었던 구절들만 요약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내가 왜 뽑았는지, 이게 내가 왜 인상적이고 이게 왜 훌륭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적은 내용들을 엮어서 하나의 글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이때 적절한 비판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리뷰를 쓰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 권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쓴 글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 이게 굉장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서평을 쓰는 것들은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내가 읽은 책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구절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써서 공개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도 되고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가 제가 썼던 리뷰들을 이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1000편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또 페이스북에도 요새는 많이 이용을 하죠. 저도 페이스북에 제가 읽었던 책이나 봤던 영화의 리뷰를 적어 놓곤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책 표지를 찍어 가지고 적어 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적기도 하고요. 이게 '아 내가 처음인데 공개하기 너무 부끄럽다.' 싶으신 분들은 비공개 블로그를 이용을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왕이면 좀 티를 많이 내라고 권해 드립니다. 자꾸 티를 내야 더 으쓱해지면서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못 하신다면 그거야말로 큰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 가는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서평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셨는지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